네, 오늘 경제 이슈가 중요한 문제여서 10분 인터뷰가 30분 인터뷰가 됐습니다. 자, 살롱드 시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의 만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드 시사. 자,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 한결의 김한 기자가 나오셔서 2주 만에 다시 완전체로 오늘 만났는데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강유정 교수님 함께해서 살롱드 여론 네. 했습니다. 자, 김한 기자님도 네. 활약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그래서 스포츠 본부를 없애고 그냥 이 살롱드 시사를 터서 오늘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날이인 만큼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표 이제 한 1시간여 남은 것 같은데 두 분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강 교수님. 예상 불허라는 게 정말 맞는 듯해요. 뭐 약간의 개인의 선호도와 개인의 판단일 뿐이지 네네.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수치는 주관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겠다. 바람도 막 들어있고. 그냥 뭐 아마도 뭐 당심이다 내지는 네. 뭐 혹은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사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네. 김한 기자님은요? 오늘 아침만 해도 몇 개 뭐 받은 글이라면서 그 숫자가 여론조사가 네. 어제 밤부터 막 돌았어요. 숫자가 그러니까요. 적혀 있는 것들을 네. 받았는데 뭐 바뀌어요 이기는 사람이. 네. 여러 버전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하는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뭐 당심을 그러니까 민심을 이기는 당심이 없는 건지, 네, 네. 아니면 국민의힘은 당심이 민심보다 강한 건지, 이기는 건지. 네, 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시간 기다려보죠 뭐.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막대 과자 드립니다. 그러네요. 이거 11월이네요. 네. 어느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초콜릿이 묻어있는 맛있는 막대 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죠. 첫 번째 이슈 한번 오디오로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15년째 가장 강력한 반대 이유였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반짝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혐오가 가득한 애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 전역이 잘못된 거라고 변호사 손을 들어줬고 이번 주에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군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고 그 통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듣고 오셨는데 안타깝게 고 변희수 하사 네. 고인으로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되는 그 육성이 다시 나왔지만 이 차별금지법 사실은 이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재환기가 됐습니다만 네. 상당히 오래 이게 해묵은 사건이에요. 다시 국회에서 재정 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김한 기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무려 20세기입니다. 97년부터 벌써 네. 한 세기 전 얘기군요. 네, 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인서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게 특정 그 소수자만을 위한 법률이다라는 네. 이제 그 오랜 그 선전이 있었고요. 그 선전의 문턱을 결국 국회의원들이 표로 자기 자리를 보존해 가야 되는 네.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독교계의 반대를 끝내 듣지 못하고 계속 좌절해 왔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을 이제 그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이 결심을 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오랫동안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해온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평등길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등길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자, 변희수 하사 사건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우리 전 사회 네. 여러 부문 분야의 차별들을 없애자, 네. 금지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처음 발의된 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됐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15년은 첫발이고 네. 논의된 거는 이제 이미 20여 년 넘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세기 말에 시작된 거고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느냐 하려고 그랬더니 네. 국회의원들과 자리 보존하려는 그 이제 상황과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독교계 네.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네.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사실 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서요. 네네. 이게 이제 국회법에 바뀌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가 10만 명 이상 모인 법안은 자동으로 논의하게 되어 네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랙을 타고 지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거 이제 제정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이 서구권에서는요. 보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 제가 벌써 여러 해 전에 맞아요. 벨기에 총리가 동성 부부고 이 정치인들도 동성 부부가 꽤 나오고 있고 성소수자 정치인들 많이 나오고 있고 커밍아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제 입장, 취향을 밝히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혐오가 아직도 여전히 매우 강한 것 같고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그 커밍아웃 하신 분 딱 한 분 계시고 딱 한 분.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 한 분 분. 계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죠. 그랬었죠.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두 번째 분들이 안 나타나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꼭 동성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가림막이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단일 민족, 단일 인종의 세계라는 거. 우리 지금 세 사람 앉아있지만 머리색 다 검거든요. 머리색만 하더라도 다른 색깔로 염색만 해도 눈에 튀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좀 눈에 튀지 않고 좀 평범하게 사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 이게 사회적인 편견이 돼서 어떨 땐 압박이 되기도 해서 머리 색깔, 약간의 피부 색깔만 다르더라도 이게 성별 문제 내지는 장애 문제까지 확장이 돼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다름에 대한 관대한 포용의 문화라기보다 다름은 다름이다라고 마치 차별과 다름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게 좀 오랜 세월 쌓여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뭐 강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보태지면서 오히려 단일성이 강화되는 세계의 추이는 다름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단일함을 강조하는 약간 조금 색다른 역발상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헤게모니가 화가 되고 권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제일 자유로운 분위기가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당연하잖아요. 대도시에 모여서 맞아요. 흑발, 금발 뭐 또는 이제 머리를 민 분도 있고 뭐 스킨헤드도 있고 막 팔에 타투한 분들 별별 모양이 다 있고 심지어는 또 이제 이슬람, 무슬람도 쉽게 볼 수 있고요. 터반 두르고. 아, 유대교인이구나. 그럼 수염 기르고 까만 햇 쓰고. 우리나라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느낌. 이게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합니다. 압도적인 찬성이네요. 여론은. 이런 여론. 근데 이제 이 여론을 대변하는 민의의 기관을 우리가 이제 국회라고 제도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가 이 일반 여론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미 법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차별받는 거에. 근데 그런 민감도에 비하면 왜 이 입법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게 국회가 이 결국엔 책임을 좀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복장이 정말 일관적이에요. 네, 그렇죠. 오죽하면 2000년대 초반에 뭐 백바지, 뭐 란닝구 이런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그럼요. 뭐 명치 자켓 입고 가면 뭐 난리가 났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국회 유모차를 끌고 오면 화제가 되고 뭐 이런 공간이니까. 이건 차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름 자체를 일단은 뭐 오늘 뭐 소개할 영화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약간 선보여야 되고 약간 선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희는 비슷한 사람만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해요. 오늘 네. 모처럼 이제 주말이 됐는데 2주 만에 강 교수님 골라오신 영화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밀크라는 밀크? 영화고요. 우유요? 네, 네. 뭐 그렇게 뭐 벌써 됩니다. 네. 네. 성이 밀크였고요. 아, 이름이?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197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좀 약간 개방적이고 개방적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고. 여러 가지 차별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관대한 곳이잖아요. 네.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밀크란 이름을 가졌던 실존 인물 하비 밀크의 사람이었구나. 생애를 다루고 있고 40세 생일을 맞이했던 이 평범한 증권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실은 그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후회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인권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고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여튼 이때만 하더라도 3번의 실패를 겪긴 합니다만 시의원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아, 시의원에 도전을 해서. 그렇죠. 네. 시의원 도전이 되고 근데 물론 좀 안타깝게도 1978년에 암살을 당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랑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보자면 물론 한 50년 실화인 거죠? 5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주류로 받아들이는 게 역시 몸살을 앓긴 앓는 네. 일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아카데미의 노력도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81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조연상을 다 수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물론 영화적으로 평가도 있겠지만 2010년 영화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수상을 하고 주목을 끌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보신 기억 나나요? 최근에 없는데요. 정말 드물어요. 영화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물론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사회적으로 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말해도 그러니까 아까 김한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슈메이커로서의 영화적인 흐름이라던가 어떤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드물어진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히려 네. 90년대 좀 다양성이 꽃피우려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더 위축된 그런 느낌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뭐 90년대 사진 다시 보기 이런 게 SNS 굉장히 유행인데 그때는 굉장히 뭐 문화적으로 화려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시절을 살아왔지만 정말 90년대가 이렇게 다양성의 시대였는가라는 생각이 새삼 들 네. 정도로 오히려 약간 사람들이 해결된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행정력으로 훨씬 더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된 것만으로 이제는 진짜 행정력을 갖춘 일종의 법안 제정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하는데 심리적 만족으로 하기에는 현재적인 문제다라는 제도적인 발전은 전혀 없었으나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마치 그 문제는 해결됐지 우리 사회는 관용하고 있지 않아? 맞아요. 하고 넘어가지 않는가. 네.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고른 작품은 히든 피겨스. 이거 좀 유명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소수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 일만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분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차별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걸 이 네.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영화에서 놀라운 점은 뭐 인종차별로서의 흑인차별이라는 문제는 많은 영화에서 뭐 다뤄졌죠. 뭐 그린북도 있었고. 네, 근데 네. 한편으로는 흑인 여성이라면 소수자의 또 다른 소수자라는 얘기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고 흑인 여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똑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고차원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했는지를 이 영화가 한편으로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똑똑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인데 단순 계산만 맡긴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 넣으면 다 되는 일인데 네. 그냥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수기로 시킨다거나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는 흑인 여성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충격적이에요. 1km밖에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도 인종차별 문제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힘들었겠구나를 예상치 못했는데 네.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일하다가
화장실 급할 때는 100m도 멀잖아요. 100m가 10m도 멀죠. 10m도 멀죠. 네. 근데 그 1km를 가야 되는 그 심정이랄게. 그리고 야, 거기서도 그 넓은 주차장을 지나서 저 멀리 다른 건물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네. 우리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남녀에 있어서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네네. 이런 문제도 경험하게 됐지만 공연장에 가면 화장실이 비슷하게 규모로 지어져 있으니까 남성 화장실은 줄을 안 서요. 맞아요. 네. 여성 화장실은 줄을 네. 길게 쓰죠. 그 인터미션 그것도 시간 당연하게 동안. 생각하다 요즘에는 약간 이거 역시도 좀 차이를 존중해야 그렇죠. 된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인종차별까지 겹쳐져서 1km로 가야 된다. 네. 이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 문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저는 장면들이죠. 이 가끔 우리가 네. 환타지로 생각하는 서구는 맞아요. 굉장히 빨리 평등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인권 상황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 맞나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의 상황인데 특히 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여성 뭐 이런 이제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는 뭐 비근한 이유로 몇 년 전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맞아요. 얼핏 목격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백인 근데 우월주의.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저도 문제였죠. 김한 기자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정치인이 보여주는 언어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늘 잠복기처럼 이런 차별적인 폭력성은 잠재해 있거든요, 사회에.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가 이게 정치인을 통해 행정력으로 잘못 전달되면 폭력적으로 굉장히 돌변할 확률이 너무 네. 높기 때문에 정치인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정치 행정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또 집단 지성도 중요하고. 자, 김한 기자님. 네. 차별금지법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선곡한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골라봤습니다. 소녀시대 팬이셨던 거예요? 네, 사심 아닙니까? 소녀시대 굉장히 좋아하고 이 노래가 이제 최순실 사태 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유명해졌는데요. 국정농단 초기에. 네, 이대생들이 이제 떼창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또 한 번 경찰들이 앞을 막고 있는 앞에서. 불렀었는데 저 굉장히 감동받 이게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였구나. 아니, 그래서 라는 생각도 21세기에 했었는데. 소프트 파워죠. 소녀시대의 다만세가 민중가요가 됐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안치환의 시대가 갔네. 네,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세계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소프트 파워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 후보들을 놓고 고민하다 이 노래를 네. 골랐습니다. 자, 사심이 담겼지만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한번 들어볼까요?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야, 이제는 고전이 된 느낌이네요. 네. 그러네요. 자, 민중가요. 21세기 민중가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차별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들어봤고요. 자,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강유정 강남대 교수 한결의 김한 기자와 살롱드 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를 오디오로 듣고 옵니다. G20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당초 2050년을 제시했던 탄소 중립 시점도 못 박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중반쯤이라는 애매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30% 감축 목표가 지켜진다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2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메탄 서약에는 메탄 최대 배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불참해서 전 지구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반쪽 서약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COP26인데 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인터뷰했더니 COP26 이렇게 이제 발음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등 재난에 대비하자는 건데 김한 기자님 좀 이번에 성과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인서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가 약속을 해서 좀 줄여보자.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를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데 여기서 뭔가 이거를 줄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말만 해도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 아예 이 판에 끼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지만 성과는 그렇게 신통치는 않다. 뭐 기한도 합의를 못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못했고 기한도 이 2050년 탄소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금세기 중반경에 중반 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개도국들은 아니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막 떼서 경제 고도 성장 해놓고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냐. 사다리 걷어차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강 교수님. 요거 좀 관련된 영화가 있을까요? 이 투머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재난 영화? 네, 2004년에 다들 이거는 아마 판타지 아닐까라고 보셨던 작품일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면 북극이 다 녹아내려서 더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다들 뭐 해수면이 올라가서 오히려 뭐 잠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영화에서 제시한 건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좀 빙하기 같았어요. 그래서 자유 여신상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되게 새로운 접근인데 되게 재밌는 SF인데라고 봤는데 제가 왜 골랐냐면 최근에 겨울마다 미국의 동부와 북부가 얼어붙는 걸 보면 겨울이 추워졌어요. 이 추운 정도가 아니라 막 영하 막 30~40도까지 막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이 뭐 얼어 죽기도 하고 야 이거 투마로우가 진짜 SF고 판타지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네. 뭐 설국열차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은 온난화 과정을 통해서 다 지구가 얼어붙는데더니 진짜 아니야라는 공포를 주는 영화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역설적이네요. 지구 온난화가 걱정인데 지금 3도씩 올랐는데 이번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씩 낮춰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다. 그러게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는 트럼프가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더운데 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뭐 실소를 낳게 그래서 했었죠. 영화에서 도서관 가서 책을 불태운 장면 나오거든요. 왜 불태우냐면 연료로.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너무 똑똑해져서 생긴 결과니까 연료로 책을 쓰는 게 맞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해요? 영화 속에서는? 극복 잘 안 되죠. 해피엔딩 아니에요? 이게 그냥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긴 합니다만 지구를 구하는 건 영화에서도 끝끝내 보여주진 못합니다. 설국 열차도 그냥 열차가 이제 멈추고 문이 열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싹도 피고 동물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끝나잖아요, 그냥. 하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을 돌려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 안 될 듯합니다. 생각만 해도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기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아이들이 되는데. 있잖아요. 설국 열차 있었고 또 이제 2010이라는 재난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이거 화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다 뭐냐면 뭐 재앙으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다 인류가 저지른 일들이 환경 재난으로 온다라는 그 같은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환경 재난을 사실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서 이 환경 재난 영화들이 한때는 이제 보면 우주로 나가는 어떤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터스텔라도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지금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과학적인 실증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우주 쓰레기들 그래서 참 이게 답이 없는 문제. 애니메이션 월이라고 월이 쓰레기 청소하는 로봇만 남아 있고 인간들은 비행선 타고 날아가 있고. 김한 기자님 관련해서 어떤 노래를 선곡해 오셨습니까?
이게 내일은 늦으리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아, 이게 내일은 늦으리. 네. 제목은 딱 맞네요. 네, 이게 1993년도 노래입니다. 옛날 거네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BTS, 아이유 뭐 이런 이제 스타들이 다 모여갖고 이 앨범을 만들었는데 We Are the World처럼. 네, 이거를 만든 이유가 그때 이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때 했어도 됐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좋아요. 지금 뭐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벌써.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보니까 올스타 밴드인데 이승환,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네. 등이 참여했습니다. 자, 휴대폰 끝번호 4033님, 8888님, 0542님, 0441님, 1799님께 초콜릿 막대 과자 보내드리면서 이 김한 기자의 노래로 시사본부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탁한 도